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벌써 5월입니다, 이제. 5월에 휴일들도 많고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대부분 5월 되면 이제 공부하다가 약간 바람이 한번 들 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요런데 휩쓸리지 마시고 올해 5, 6월 달 요 과정이 그 이론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마지막 정리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눠드린 기출 지문 연습은 기출됐던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 최근에 나왔던 부분을 전부 다 한 번씩 지문들 연습하기 위해서 나눠드린 거니까 반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대부분 틀린 부분은 가운데 제가 이렇게 선을 쳐놨을 거예요. 이렇게 신규 등록 했을 때 거기 1번 문제처럼 중간에 이렇게 된 거,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은 거는 가끔 동그라미 쳐놨으니까 그냥 읽으시면 되고 틀린 지문들 이런 것들이 어디를 틀리게 해서 출제했는지를 자주 읽어보라는 겁니다. 기출 지문들을 계속 읽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이렇게 만든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은 계속 자주 읽으시면서 왜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제 다시 요약집들 나간다 했죠. 요약집 강의 노트는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요약집 내용도 노트에 딱 정리됐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72페이지 요약집은 72페이지 피시면 지적이 나올 겁니다. 지적. 이제 세 번째 이제 돌아가니까 상당히 좀 부담이 없고 이제 내용들이 그래도 몇 번은 들어봤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엔 수월할 겁니다. 자, 우리 기출 지문 오늘 나눠진 거 옆에 보시다시피 거기 기출됐던 것들은 대부분 뭐 용어 정의 여기서부터 출제가 됐어요. 요 앞에 뭐 지적의 3요소니 분류 방법이니 이런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볍게 내용을 검토하면서 넘어가고 실제 출제될 수 있는 부분부터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럼 72페이지 보시면 지적의 3요소에서 지적이란 이렇게 다시 한번 지적이란 이것은 뭘 지적이라고 했죠? 지적이란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적이란 토지를 등록한다. 여기 이제 토지 이것이 등록한다는 이런 한자니까 말 그대로면 토지를 등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적의 3요소는 객체인 토지가 있어야 되겠다. 자, 토지가 있고 이것을 등록을 하려면 등록하는 장부가 있어야 돼. 이걸 지적 공부라고 합니다. 지적 공부. 지적에 관한 공적 장부 줄여서 지적 공부. 토지와 객체인 토지와 공부만 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 내용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등록한다는 행위가 있어요. 등록. 그래서 이 세 가지 토지와 지적 공부 그다음에 등록을 지적의 3요소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거 객체인 토지가 있어야 되고 기록할 장부인 지적 공부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일정 내용을 기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의 3요소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지적의 분류 방법 이것은 참고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류해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채택하고 있는가 이거만 알면 된다겠죠. 지적의 분류 방법은 역사적 변천 과정에 따를 때 제일 먼저 토지를 등록한 것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지죠. 세금을 부과할 목적 토지를 등록했다. 이 세라는 것은 과세, 즉 세금할 때 요 세자예요. 세금을 부과할 목적 토지를 등록했다. 여기서 출발했고 요때 세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토지 면적, 즉 면적이 넓으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적으면 적게 이렇게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면적 본위로 운영되던 지적이다. 면적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요 세 지역 땅이 조금 더 역사가 발달되다 보면 이제 소유권 개념이 등장한다 했죠. 이것을 법지적. 자, 법지적을 다른 말로 소유지적. 이렇게 소유지적. 여기서 소유지적 내지 법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자기 토지가 어디까지 소유권이 미치는가. 이게 중요하다겠죠. 그래서 이것을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의 위치랑 경계의 위치예요. 경계. 이것은 토지 경계의 위치가 어딘가. 정밀 측량을 통해서 경계의 위치를 등록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 작용했다. 그래서 이걸 위치 본위로 운영된 지적이다. 물론 위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면적이 없는 게 아니라 면적도 다 들어갔지만 그중에서도 위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법적 단계를 지나서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특정한 몇 가지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국가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해서 계획하고 이걸 관리해 나가는 차원에서 이 다목적 지적, 이것을 다른 말로 종합 지적 내지는 통합 지적, 유사 지적, 경제 지적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이렇게 변천 과정에 따를 때 이런 과정으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현재 여기 법지적 여기 있다, 요 상태에 있다라고 있고 경계 표시 방법에 따라서 그림으로 그래서 표시한 걸 도해 지적, 좌표값으로 써서 표시하는 걸 수치 지적 내지 경계점 좌표 지적 이렇게 표현하는데 도해 지적은 우리가 이걸 전국적으로 채택했다. 즉 이걸 기본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치 지역을 일부 지역에서 보완해. 즉 일부 지역에서는 수치 지역을 채택해서 이 도해 지역을 보완하고 있다. 즉 도해 지역의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치 지역의 장점은 정밀도가 높다. 이건 정밀도가 높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한쪽의 장점은 다른 쪽의 단점이 돼버려요. 그래서 수치적인 장점은 정밀도가 높지만 단점은 자 비용이 많이 들고 난해하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도해 지역의 단점은 바로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쓰되 도해 지역을 기본으로 전국적으로 채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 수치적으로 이걸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 차원에 따를 때 우리가 2차원 지적, 3차원 지적 이런 말 쓰는데 뭐 4차원까지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개념이 명확하지도 않은 거니까 2차원 지적은 수평 지적 내지 평면 지적이라고 해서 지표면의 어떤 토지를 수평 투영한 이렇게 2차원 평면 위에 어떤 토지 모양을 그대로 경계점 위치만 잡아서 그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지가 생겼다면 실제는 굴곡이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이런 토지 굴곡이 있다면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이것을 수평면에 투영한 요 값만 등록해 주는 걸 2차원 지역이라고 하고 3차원 지역을 다른 말로 입체 지역에서는 자 여기에 공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평면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렇게 축이 하나 더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토지 모양을 다 그려줘서 지상 건축물이나 지하 구조물도 다 등록할 수 있는 이러한 지적을 3차원 지적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 2차원 지적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 차원에 따를 때 2차원 지적이고 등록 의무를 가지고 국가가 토지를 등록할 의무가 있느냐, 의무가 있으면 적극적 지적, 의무가 없으면 소극적 지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 지적이라는 것은 토지를 등록을 신청하건 신청하지 않건 국가는 무조건 다 등록해버린다. 이것이 적극적 지적이고 왜냐하면 국가한테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극적 지적이라는 것은 신청을 하면 등록을 해주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을 안 해준다. 이런 개념이 우리가 소극적 지적인데 우리는 우리 65조에 가면 자 64조 2항인가 보면은 자 국가는 이렇게 토지 이동이 있으면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국가 지적소관청이 등록하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적극적 지적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만 알면 되는데 현재 법지적 상태, 그 다음에 도해지적을 기본으로 하면서 수치적으로 이걸 보완하고 있다 있고 그 다음에 등록 차원에 따를 때 2차원 지적이며 의무 유무를 가지고 따질 때 적극적 지적이다. 이게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만 알면 된다고 했어요. 이런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 여러분 요약집에서는 73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4페이지 가면 이 법의 목적이 나온다 했죠. 이 목적. 물론 바로 위에 5대 이념이 나와 또 이념. 이념. 이것도 개념 정도 알아둬야 돼. 지적에서 5가지 크게 쓰는 이념, 5대 이념. 그래서 우리는 이건 전에 다 암기했던 거죠. 국공영 실직이다. 이렇게 해서 지적 국정주의, 지적 공개주의, 지적 형식주의, 자 실질적 심사주의, 직권 등록주의. 이 5가지를 5대 이념. 앞에 국공영 이걸 뭐라고? 3대 이념. 요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5대 이념. 그래서 요 국이라는 것은 지적 국정주의다. 지적 국정주의. 자, 지적 국정주의라는 것은 토지 표시, 이것은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 즉 지적 국정주의라는 것은 토지 표시에 관한 결정권을 국가만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지적 공개주의라고 하죠. 지적 공개주의. 자, 지적 공개주의라는 것은 토지 표시, 이 내용 국가가 등록하는 이유는 자, 이 토지 정보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공개해 주겠다. 국가만이 이걸 파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이걸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개념이고 이 지적 형식주의 이것은
자, 지적 형식주의는 이건 다른 말로 지적 등록주의다라고 표현했어요. 지적 등록주의. 그래서 여기서 지적 형식주의와 이 형식주의는 이름 주의해야 됩니다. 형식주의라는 것은 이제 등기에서 얘기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성립요건주의 내지 독법주의. 성립요건주의 내지 독법주의 이런 표현이었어요. 이것은 뭐냐? 물권 변동이 생기려면 법률 행위만 가지고 안 되고 즉 물권 행위만 가지고는 물권 변동이 안 되더라. 여기에 공시방법인 등기. 공시방법인 등기까지 구비하면 비로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권리 변동과 관련된 이러한 등기를 필요한다는 독일법을 기술한 걸 말하는데 이게 지적에 오면 지적 형식주의라고 했을 때는 이 권리 변동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토지 표시 이 토지 표시 6가지인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것은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등록이라는 형식을 갖춰야 비로소 창설적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적에서 얘기하는 형식주의와 등기에서 얘기하는 형식주의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적 형식주의 내지 이건 지적 등록주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실질적 심사주의. 이거 등기와 정반대로 간다 했죠. 심사 방법에서 지적에서는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다 따져봐요. 등기에서는 이에 비해서 등기하면 형식적 심사로 가죠. 형식적 심사주의로 간다. 이것은 부동산 등기에서의 기본 원칙이 형식적 심사주의 반면에 지적에 오면 거꾸로 실질적 심사에 즉 토지 표시에 대해서 측량이 필요하면 지적 측량을 한 다음에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고 측량이 필요 없을 때는 토지 이동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부합 여부를 확인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요건 또 직권등록주의. 자, 직권등록주의. 직권등록주의는 자, 신청이 없더라도 여기서 적극적 지역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는 등록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직권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등기가 오면 신청주의가 원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5가지 이념이 뭐냐 물어보면 자, 요 3가지 국공형, 요걸 3대 이념, 여기다 실직까지 포함돼서 5대 이념이다 이렇게 있고 여기서 주로 문제되는 게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 했죠. 토지 필지 숫자. 토지 필지 숫자는 현재 일정 시점에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필지 숫자와 등기부에 등기된 토지 필지 숫자가 정확하게 부합하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건 부합하지 않는다. 자, 등기된 토지 숫자가 좀 더 적습니다. 이유가 뭐냐 물어봤을 때 지적에서 지적에서는 직권등록주의 이념이 적용되고 등기에 오면 신청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등기 토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필지 숫자 불일치 문제 나오면 5대 이념 중에서 이 직권등록주의를 체크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 이 공개주의와 관련해서 경계보건 측량을 물어보면 이 경계보건 측량은 지적 공개주의를 실현시켜주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경계란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고 이 선은 국가가 도면에 등록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상에서 분쟁이 생기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선을 지상에 표시를 해달라 공개해달라는 거 이것을 경계보건 측량이라고 하는데 이건 지적 공개주의 이념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심사할 때 우리가 검사 측량이라는 게 또 있어요. 검사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실시하면 국가 즉 소관청 또는 시도지사가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 측량은 이것은 실질적 심사주와 관련이 있는 제도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 몇 개만 알면 됩니다. 이쪽에서는 갑자기 좀 여러분들이 진지해진 것 같아요. 5월달 들어서 제가 벌써 한 열흘 만에 오니까 매주 오지 않고 벌써 지난주에 시작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이론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진지해진 것 같아요. 진지한 자세 좋습니다. 지금 5, 6월달 흐트러지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딱 정리 한번 하셔야 돼요. 한 1, 2월, 3, 4월 두 번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으니까 5, 6월달은 이제 부족한 거 모르는 거 확실히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서론적인 이야기, 서론적인 시험에 나올까 말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해야 되니까 한 번씩 훑어주는 거야. 아 이런 거구나. 중요성을 봐. 여러분들 오늘 기출 지문들 보시다시피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용어 정의부터 나오잖아. 신규 등록 벌써 개념 정의에 잘못된 거 이걸 물어보고 시작했으니까 여기선 손도 대기 시작 안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개념 전체적으로 강약을 둘 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니까 이런 것들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의 목적이 제1조 여러분들 그 74페이지 항상 1조는 이 법의 목적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것과 그 다음에 국민의 소유권 보호 이 두 가지라 했죠. 그래서 국토의 효율적 관리 이건 공익적 차원에서 그 다음에 사익적 차원에서는 반사적으로 국민의 소유권 보장받는다. 이 두 가지를 지적의 궁극적 목적이다라고 해서 1조에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국토의 이런 용어만 좀 조심을 하겠죠. 요 국토에 대한 효율적 요 관리라는 개념, 요 관리, 요걸 주의하라. 관리, 국민의 소유권 보호, 요 두 가지인데, 자 여기서 관리라는 개념은 우리가 개발하거나 요건을 개선하거나 이런 표현을 절대로 지적에 쓰지 않습니다. 지적에서는 어떤 개발, 개선 이런 말 쓰면 다 틀려요. 관리만 해줘. 관리, 효율적 관리, 목적 자체가. 그래서 지적은 단순하다. 그냥 있는 상태, 현상을 관리만 해주는 거예요. 공법 시간에 가면 막 개발하는 게 이런 게 막 나오죠. 법률이. 근데 지적에서는 단순 관리만 해줘.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그 학교 같은 데 가면 서무적인 일이에요. 서무. 그냥 일을 그냥 관리만 해주는 게 서무과거든요. 서무부서라는 게. 총무과 뭐 이런 거 관리만 해주는 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지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조 용어정의부터 74페이지 하단에 용어정의 나왔죠. 그럼 지적 측량이란 말이 앞에 나오는데 지적 측량 이건 조문 위주 쓰다 보면 이렇게 돼요. 지적 측량 앞에 지적 측량이란 말이 나오면 토지를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니까 객체인 뭐가 있어야 돼? 토지가 있어야 되고 등록이란 요 두 가지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데 이 토지 표시 중에서 경계좌표 면적 이것은 재보지 않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토지를 지적공부에 이 경계좌표 면적을 등록할 때 또 등록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시킬 때 이렇게 자 두 가지 측면 등록하기 위한 거 복원하기 위한 거 두 가지 나눠진다 했지. 지적 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이렇게 용어 정의를 내린다 했어요. 두 가지 개념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재주사 측량을 포함한다. 지적 확정 측량과 재주사 측량을 포함한다. 이렇게 용어 정의에서 들어가 있다. 이걸 알아야 되고 지적 재주사 측량이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토지의 지적 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전국의 토지를 다시 측량해서 등록하기 위한 이런 측량을 지적 재주사 측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적 재주사 측량은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더라. 이건 국가가 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기본 개념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적 소관청이라는 말 나오면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따라오는 말입니다. 지적 소관청은 무슨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하겠죠. 시장군수구청장 이해하기 쉽게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고 이 시장이라는 것은 구가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이해하기 쉽게. 그다음에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든 행정구청장이든 묻지 않는다. 주민들이 선거로 뽑아준 사람이든 임명받은 사람이든 묻지 않는다 했어요.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소관청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장군수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장도 아니에요. 이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즉 원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될 업무를 우임받아 처리해주는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는 시장군수청장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적공부 8가지는 암기하라고 얘기했어요. 지적공부 8가지 다 암기하라. 8가지. 이게 뭐냐? 먹고 들어간 게 토지대장과 지적도, 임야대장과 임야도, 그 다음에 정보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즉 전산화된 건 다 먹고 들어왔으니까 5가지를 먹고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서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3가지만 추가시키면 된다고 했어요. 처음 오는 사람도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는 다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도가 만들어져야 토지대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임야도가 만들어져야 임야대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세트로 따라다니는 말들이에요.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는 세트로 따라다니는 표현들이에요. 여기다가 공유전명부 소유자가 2명 이상인데 공유관계일 때, 그 다음에 대지권등록부 땅 위에 집합건물, 구분건물 있을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토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이렇게 8가지를 지적 공부, 이걸 전체적으로 전산화된 것까지 포함해서 지적 공부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다음 토지 표시 6가지 암기하라 했죠.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6가지 토지 표시. 자, 좌표는 토지 표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소는 들어가지 않는다 했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6가지를 토지 표시. 자동으로 이제 나와야 됩니다. 딱 보면. 그다음에 토지 표시 중에서 이제 지번이라는 것은 필지에 부여한 번호인데 한 필지마다 하나의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했어요. 필지라는 개념은 핵지와 구별되는 자 지적에서 인위적으로 구획 자른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하는데 이건 법적인 개념이다. 경제적인 개념이 아니고 법적인 등록 단위를 우리가 필지다라고 표현해요. 필지.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등록하는 단위 필지 꼭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지번 부여 지역은 동일하리 이에 준한 지역이다. 그래서 지번을 부여하는 기본 단위가 동일하리 요걸 기본 하나의 동을 기준으로 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번을 부여한다라고 했어요. 지번 부여 지역. 자, 지번 부여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소관청이 지번을 부여할 땐 지번 부여 지역별로 뭐 북서기본법에 따라 이렇게 표현을 쓴다든가 또는 뭐 일필지 성립 요건 얘기할 때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용어가. 그 다음에 지목이란 주된 용도, 핵심은 주된 용도. 지목은 주된 용도 지목줄을 가지고 용도를 가지고 토지 지목을 28개로 구분 등록해 놨다 이고. 그다음 축척 변경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문제된다. 임야도에서는 없다고 했어요.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이렇게 와야만 축척 변경이지 거꾸로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 경계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다. 요 선은 도면 위에 있다. 선 경계인 요 경계인 선은 이것은 지적도나 임야도 같은 도면 위에 있어. 도상에 있는 거지 땅 위에 있지 않습니다. 지상에 없다. 지상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을 경계라 있고 경계가 한 번씩 꺾인 점 도면에서 경계가 자 어떤 도면에서 토지 경계를 이렇게 생긴 토지다 그러면 한 번씩 꺾인 점도 있어요. 이런 걸 경계점 한 번씩 꾹 꺾인 굴곡점을 말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경계점은 꺾인 점을 말하고 이 굴곡점을 경계점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경계점은 이렇게 도해 형태 즉 도면, 지적도, 임야도에서 그림으로 나타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바로 좌표 형태로 표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필지 수평면상 넓이, 수평면. 이 수평면 넓이라는 것은 아까 2차원 지적을 취하기 때문에 토지 지표면의 넓이가 아니고 수평면의 넓이를 우리가 이것을 면적이다. 수평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토지 이동이라는 말도 중요하다 했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거. 그래서 토지 이동은 지적에서 나온 유일한 용어입니다. 이거 다른 데 쓰지 않습니다. 이거 이동. 그래서 이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적에서 토지 이용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정답입니다. 지문 어디에 토지 이용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토지 이동이라는 말을 써야 돼. 이동.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은 뭐 어려운 표현은 아니죠. 새로 조성한 토지, 바다를 막아서 없던 땅이 생겼을 때 또는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누락된 토지를 찾아냈을 때 처음으로 등록하는 걸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등록 전환도 개념이 중요하다겠죠. 등록 전환은 항상 순서가 임토,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이렇게 와야지. 만약 거꾸로 토지대장 먼저 얘기하면 무조건 틀려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요 등록 전환도 개념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분할 합병은 어려운 표현은 아니지만 분할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눈다. 합병은 거꾸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인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합병 문제 나올 때 합병은 절대로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즉 요 지적 측량을 통하여라는 말 집어넣으면 다 틀려요. 합병은 경계나 좌표나 면적을 다 새로 결정하지만 측량하지 않는다. 요걸 주의하면 돼요. 주의하면
거의 해마다 합병 문제에서 지적 측량 문제 연결돼서 한 문제씩 지문 하나씩 꼭 들어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합병, 지적 측량과 무관하다. 지목 변경이란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이다. 바꿔서. 그럼 넘어가 보시면 연속 지적도라고 나와 76페이지. 연속 지적도는 이것도 새로 들어간 용어인데 측량하지 않고 자 도면에 있는 즉 전사화된 자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 파일을 이용해서 경계점들을 연결해서 만든 것인데 측량에는 활용할 수 없다. 즉 전체적인 모양을 연결해서 만들어 놨지만 측량할 때 쓸 수 없는 거 이것을 연속 지적도 이렇게 연속 지적도. 그다음 부동산 종합 공부는 이건 지적 공부는 아니지만 여기에 등록되는 거 네 가지 반드시 기억하라 했지.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규제, 부동산 가격. 여기에 보상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보상에 관한 규정 없다는 거. 자, 부동산 가격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지적 기준점이라는 거. 지적 기준점은 소관청이 지적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측량 기준점인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세 가지 기억을 하겠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요 세 가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 세 가지를 지적 기준점이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용어 정의에서 봐둘 내용인데 기존에 출제됐던 것들은 우선 오늘 나온 기출 지문 좀 한번 보세요.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뭐 토지 표시가 아닌 걸 찾아라 뭐 이런 건 너무 단편적인 문제도 있었고 자 신규 등록이라면 임야대장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자 임토로가 뭐라고? 등록전환이죠. 등록전환. 그 다음에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상을 측량을 시행해서 이런 표현을 쓰면 다 틀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소관청이란 자 지적공부 관련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아니고 뭐라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표현들 주의하라는 거예요. 지목이란 주된 형상에 따른 게 아니라 주된 용도에 따라. 다 출제는 이렇게 조금씩 바꿔놓은 구석이 어딘가 그런 걸 자주 봐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6번에 축척 변경이라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이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 이건 맞죠. 이렇게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토지 표시란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좌표 면적이니까 여기 소유자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런 용어적인 몇 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등록하는 문제로 넘어가서 여기 요 요약집엔 요 말이 없지만 요 조문 내용도 꼭 중요한 거라고 얘기해 줬을 거예요. 자, 토지를 등록할 때, 자, 누가 하도록 조문에 나와 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나라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장관이 이걸 다 못하다 보니까 토지 이동이 있으면 소유자 신청받아서 소관청이 결정해라. 신청이 없더라도 소관청은 직권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조문이 아주 자주 나오고 그다음에 직권 등록 절차 순서를 물어볼 때 맨 먼저 매년 소관청은 시군구단을 기본으로 해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하고 나서 본다 했죠. 조사부에 기록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지적 공부의 정력에 앞서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했죠. 요 조문 내용을 자주 물어보는 건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 거기 기출 지문 중에서 8번, 9번, 10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보면 8번 보면 소관청은 토지 이동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받느냐 이것은 승인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관청이 계획을 수립하되 항상 문제는 국토교통부 장관 밑에 시도지사 밑에 지적 소관청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적 문제를 출제한 걸 잘 들여다보면 대부분 장관이 하거나 아니면 소관청이 둘 중에 하나인데 시도지사 승인받아서 해야 되냐 얘가 관여를 감독기관에서 관여할 때가 있어요. 몇 개 안 됩니다. 여기 시도지사 관여되는 거는. 그래서 장관 권한은 대부분 소관청이 우임돼 있다. 그래서 요걸 서로 바꿔놓거나 권한자를 다른 쪽으로 변경한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소관청이 토지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데 승인받지 않는데 승인을 받아서 해라 이렇게 한다면 또 다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8번 지문처럼 토지동 현황 조사 계획을 소관청이 수립하는 건 맞지만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사항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 9번 지문에 아주 자주 나온다고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이렇게 관념, 이념상 등록 의무, 국가가 토지를 등록할 의무가 있다라고 딱 규정하고, 현실적으로 장관이 이걸 다 못하다 보니까 토지 이동이 있다 보면 소유자 신청받아 소관청이 결정해줘라. 다만 신청이 없더라도 소관청이 직권 후 조사 청약 결정할 수 있다. 이 조문 내용이 여러 번 나왔다는 내용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10번도 지역공부에 등록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게 토지 표시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도로명, 건물번호, 이것은 토지 표시가 아니잖아. 이거 토지 표시에 대해서 소유자 신청받아서 누가 결정한다고 했어? 아까 소관청이 결정한다고 했지 장관이 결정한다고 안 했어요. 이렇게 주체를 소관청인 것 같다가 여기 장관을 바꿔버린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문제들. 기출 문제 유형들이 이런 각각 권한자가 누구인가를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뭐 여러분이 공법 시간처럼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아.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만 알아두면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약집에서는 78페이지 가면 77페이지 볼 필요 없어요. 구속력, 공정력 이런 거는 나오지 않으니까 볼 필요 없고, 78페이지 가면 토지 등록 단위 필지, 여기부터 이제 보는 겁니다. 자, 1필지가 되려면 요건이 필요하다. 이게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했지? 6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했어요. 1필지 성립 요건. 그래서 한 필지가 되려면 요건, 1필지에 대한 성립 요건이라고 있고, 요 1필지 요건은, 자, 이것은 원칙적인 요건을 말하는데, 이것은 합병의 제한 사유도 밀접하게 관련있다. 합병 요건과도 같아, 합병. 그래서 합병 자체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이 합병이다 보니까 합병 후에는 반드시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면, 자, 합병 전에는 두 필지 이상이던 토지가 이것이 합병 후에 한 필지다 보니까 1필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한 필지. 그래서 합병 후에는 한 필지 요건을 무조건 갖춰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1필지 성립 요건은 양쪽에 다 응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필 제한 사유일 때도 이것도 나오는 것이라고 했죠. 자, 6가지. 첫째 뭐라고 했어요? 지번 부여적이 같고, 두 번째 지반이 연속되고, 세 번째 용도인 지목이 같고, 네 번째 도면의 축척이 같고, 그 다음에 소유자 같고, 등기 여부가 같다. 이 6가지를 1필 성립 요건이라고 했지. 이 중에서 자, 지번 부여적은 아까 동리 이거 얘기했죠. 그 다음 지반 연속 서로 연결되어 있을 거,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지목, 이것은 토지 용도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썼고, 도면의 축척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소유자 같은데, 이 소유자는 자, 공유 토지라면 공유 지분까지, 요 공유 지분까지 동일할 때 소유자 동일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등기 여부. 이 등기 여부라는 것은 등기된 토지끼리 등기 안 된 토지끼리는 한 필지로 만들 수 있지만 1필지만 등기됐고, 즉 일부만 등기됐고 일부는 등기 안 됐다면 한 필지 못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1필지 성립 요건이다 라고 표현했고,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뭘 공부했어요? 이거 양입지를 공부했죠. 양입지. 요 양입지는 1필지 요건 중에서 어떤 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필지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요거 지목 동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한 필지 만드는 토지. 이것은 지목은 다르지만 한 필지를 만든다. 그래서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 반영된 형태를 말한다. 그래서 양입지는 지목이 다르지만 한 필지가 될 수 있는 토지다. 그래서 양입지까지가 한 필지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양입지는 결국은 뭐냐? 실제는 현장에 가보면, 자, 여기 한 필지 답이 있다. 자, 논입니다. 논. 이게 답이라고, 지목은 답.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해서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을 재배한 토지를 답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답인데, 물을 상시 이용하려니까 여기다 물 웅덩이를 하나 만들어 놨다. 물 웅덩이, 이건 물이 고여 있다. 유지. 이 유지 물웅덩이라고 했어요. 이 현장에 하면 웅덩이가 있지만 이거를 만약 1200분의 1로 축소시켜 도면에 그려버리면 이거 표시도 안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여기 조그만 이런 것들은 경계나 지번, 지목 등을 설정해서 다시 별도로 등록해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나름대로 면적이 있지만 이걸 독립적으로 등록 못하고 주된 토지에, 이 주된 토지에 집어넣어서 그냥 한 필지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양입지라는 것은 주된 토지에 편입시켜서 한 필지 만드는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유지 입장에서 이걸 무시하는 땅이 무시. 그래서 이것은 무시되는 땅이다. 무시되는 땅. 이렇게 얘기했죠. 양입지.
주된 토지에 편입시켜서 한 필지 만드는 땅, 이걸 양입지라 있고, 양입지는 무시하는 건데 이걸 무한정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이 제한 사유가 있다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조건 세 가지가 있다 있죠. 첫째, 조공된 토지 지목이 대이거나 주종 비율이 10%를 초과하거나, 세 번째, 조공된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제한 사유, 즉 무시할 수가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한 필지로 못 만들고 별도의 필지로 따로 등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양입이 제한 사유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여기까지는 뭐 무난하죠? 예, 여러분들 뭐 새로운 사항이 없고, 이거 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 한번 딱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입의 제한, 이것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주로 이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조공된 토지 지목은 자, 무시할 수 없다. 제일 이용 가치가 높다 했지. 그다음 비율이 10%를 넘어서면 무시할 수 없다. 조공된 토지 면적이 100평, 즉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을 공부했고, 1필지가 된다면 이제 1필지와 관련된 어떤 내용을 등록할 것인가, 이걸 뭐라고 했어요? 1필지 등록상. 토지 등록상이야. 그럼 토지 등록상은 무엇을 등록한다고 했어요? 토지 등록상 무엇을 등록한다? 자, 토지가 있다면 한 필지란 뭐라고 했어요? 이 토지를 먼저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돼. 도면에 그려야겠죠? 도면에 그릴 때 이 토지를 그대로 못 그리니까 일정 비율 줄여. 이걸 축척이다. 예를 들어서 1200분의 1이다. 이렇게 줄인단 말이에요. 줄여서 여기다 그려 넣어. 그러면 자, 토지 경계 위치를 잡아서 그리면 이렇게 된 토지입니다 라고 그려져. 그럼 이렇게 경계, 여기 노란 선이 경계예요. 이 경계로 둘러싼 일단의 토지,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 이걸 한 필지라고 했다. 한 필지. 그럼 1필지가 결정되면 1필지 어떤 내용을 지적 공부에 등록할 것이냐, 이것을 1필지 등록사항이라고 표현하는데, 1필지 등록사항은 바로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토지 표시,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등록하더라. 아까 토지 표시가 몇 가지? 6가지. 이게 뭐야?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소재 가지고 문제 낼 게 없다 했어. 그다음에 좌표도 이거 독립적으로 문제 낼 게 없으니까 바로 지번 결정 방법, 그다음에 지목 결정 방법, 그다음에 경계, 그다음에 면적, 요 네 가지가 단골로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된 지문을 보면 지목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지번, 그다음에 뭐 경계나 면적,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거의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지번에 대해서는, 지번은 자, 필지별로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인데 1필지마다 지번은 하나씩 부여한다. 그래서 지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지번 표기 방법하고 북서기본법 원칙,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이걸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번에서는 자, 표기 방법, 그 다음에 알아야 할 게 북서기본법 원칙, 기본 위치에 따라서 이거 북서기본법 원칙, 그 다음에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요것을 정리해 주면 돼요. 요 세 가지가 핵심 내용이에요. 자, 표기 방법은, 지번은 어떻게 만든다 했죠?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이 있다. 단식, 복식 이렇게 나눴고,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 단식 지번은 숫자 하나만 쓴 거, 복식 지번은 나란히 쓴 거, 이것을 토지대장 지적도에 쓸 때는 숫자 하나만 쓰면 되지만, 자, 임야대장 임야도에 쓸 때는 숫자 앞에 뭘 쓴다고, 여기 산자 붙인다고 했지. 산, 숫자 앞에다 산. 복식 지번은 숫자 뒤에 숫자가 나란히 나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평행식, 부번 표시 형태를 따를 때 나란히 쓰는 걸 평행식이라고 표현해. 평행식. 우리는 평행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식 지번 중에서 앞에 나온 숫자를 이걸 본번, 뒤에 나온 숫자를 이걸 뭐라고 써? 이걸 부번. 본번과 부번으로 결합된 걸 뭐라고 한다? 이것을 복식 지번. 이때 본번과 본 사이에 이렇게 연결할 때 이렇게 대시로 표시하고 뭐라고 읽으라고 해서 이걸 읽을 때 의라고 읽으라고 했지. 123의 1 이렇게 읽으란 말이에요. 임야대장 임야도에도 역시 똑같이 여기도 복식 지번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만 여기 산자, 지번 숫자 앞에 산자 붙이는 거 똑같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를 말하지 지목이 임야할 때 산을 붙인다고 안 했어요. 한자인 산이라고 쓰지 않고 임이라고 쓰지도 않고 앞에 붙이는 것이 뒤에 붙이지 않습니다. 요 말을 주의하면 돼. 숫자의 어디다? 숫자의 앞에다가 뭐라고? 한글로 산.
임이나 한자로 산 이렇게 하지 않고. 알았어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출제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자, 복식 집어 여기서 복식 집어는 표기 형태 이거 주의해서 잘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집원 부여할 때 기본 위치에 따를 때 우리가 어딜 따라간다? 북서기본법. 북서기본법 원칙이라는 것은 북서 쪽에서 기본, 북서기본법이라는 것은 북서 쪽에서 기본한다. 이 기본이라는 것은 시작한다 이런 얘기. 시작. 기본, 지본을 시작한다. 요 기본 스타트한다 쉽게 스타트. 이것을 북서기본법. 지번 부여적인 동이나 리를 놓고 봤을 때 전체 1개 지역의 지번 부여 주역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이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 위쪽을 우리 북쪽, 아래쪽을 남쪽이라고 하고 여기를 왼쪽을 서쪽, 오른쪽을 동쪽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북서쪽에서 북서쪽 여기서 스타트 해가지고 남동쪽에 끝나가는 형태. 이건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끝나가는 형태를 우리가 북서기본법. 그래서 우리 현재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쓸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북서기본법 원칙이라고 하고 한자로 표기할 때는 북동기본법. 여기서 한자로 쓸 때는 북동기본법을 써서 북동쪽에서 기본에서 남서쪽에서 끝나가는 형태로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 현재 우리는 지적에서 지번 부여할 때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쓰기 때문에 북서기본법 원칙. 자, 북서 여기 기본, 남동 이 방향 흘러간다. 이걸 꼭 기억하면 돼. 북서기본법 아시겠죠? 예. 조금 빨리 해도 알아듣겠죠? 자, 조금 이제 생소하신 분 여기 3월 달에 오셨죠? 예. 말이 알아들을 만 하겠습니까? 빠릅니까? 그래요. 예, 항상 늦게 오셨으면 2번 이상 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 1월 달부터 해서 한번 들었고 3월 달 한번 들었고 5월 달 한번 또 듣고 있는데 또 기초하듯이 천천히 하면 이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맞춰야지 딴 사람들이 나를 맞춰라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1월부터 와서 공부하신 분들한테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하더라도 무슨 내용이 나오고 빨리빨리 따라가려고 노력하시고 모르면 옆에 물어보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쫓아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좌충우돌하시로 빨리빨리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지번 부여 방법 보겠습니다.